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에 3번 보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정이 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정이 들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하고 월요일날 하면 끝입니다. 다 끝나요. 그래서,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계약법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계약법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단 거기 표시고, 이제 우리 판소노트 70페이지요. 판소노트 70페이지 표시면 됩니다. 계약법 나와 있죠. 그래서 계약법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계약법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 보면은 계약이 어떤 거냐,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성립 어떻게 되느냐, 성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발생하고 어떻게 소멸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법 총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그 다음에 어떻게 소멸하느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 세 가지입니다. 성립하고, 성립했으니까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소멸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세 가지가 뭐라고요? 계약법 총론입니다. 강론에 가면은 15가지의 뭡니까? 그 전형계약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에 나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 세 개 빼고 12개는 시험 범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시죠?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8페이지. 일단 계약법 자체에서만 10문제 나옵니다. 10문제. 계약법 자체 10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법은 뭡니까? 민법 총칙보다 양은 적어요. 양은 적은데, 어떻게 됩니까? 시험은 10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갑시다. 계약법 총론. 총론에서 뭡니까? 4문제 내지 5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가서도 한 5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적게 나올 때 9문제. 최고 적게 나왔을 때 8문제. 그래서 최소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가서 이제 계약의 의의와 종류 돼 있는데요. 계약의 의의와 종류.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계약법에서 말하는 계약이란 찾았습니까? 있죠? 계약이란 일정한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로서, 나머지 필요 없고요. 의사표시 뭐로서?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뭐란다? 계약이란다. 채권 계약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에 뭐가?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지 계약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갑니다. 양갈로 2번에는요, 채권 계약은 계약의 당사 사이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줄 거면 돼요. 우리 위에 봤던 겁니다.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계약 자유 원칙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 뭐예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종류가 있는데, 종류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습니다. 상자가 뭐야? 서로 상자입니다. 맞죠?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게 쌍무계약이야. 그러면 갑도 의무가 있고 을도 의무가 있는 게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입니다. 편무는 뭐야? 파편자거든. 한쪽 편만 이제 의무를 지는 게 편무계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중요도 될 수 있고, 또 뭡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있죠. 누구를 도포하는 겁니까? 임차인을 도포하거든요. 또 임대 의무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런 것은 이제 뭡니까?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도 누구 편 들고 있는 겁니까? 임차인 편 들고 있는. 그 편면적 강행규제라는 말 쓰거든요. 그러면 한쪽 편을 든다. 이게 편입니다. 편. 그래서 한쪽만 의무 지는 게 편무계약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증여예요, 증여.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게 뭐냐면은 편무계약의 종류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유상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유상계약이라는 게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이죠. 공짜로 주면 뭐예요? 무상. 그래서 무상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증여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나와 있죠. 낙성이 뭐야? 서로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승인하는 게 낙성계약이고, 요물은 뭡니까?
요가 요자에다가 물건이거든요. 물건 먼저 요가하는 거 이제 요물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요물계약도 암기사항이에요. 자,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어디냐? 판소노트 70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6번 나왔습니다. 6번. 올해 나왔었죠. 6번. 뭐가 잘 나온다고요? 계약의 종류. 여기 이제 시험에 뭐라고요? 포인트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약의 종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우리 일단 요걸 외워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매매하는 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임대차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낙성 계약이 어떤 거랬습니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고, 상무 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게 쌍무 계약이라고요. 자, 돈이 대가가 지급되는 게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 계약입니다. 그리고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면, 교환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O입니까? X입니까? O.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시문에.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맞죠. 28일 때 나왔던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이 해도 맞는 지문. 그렇게 이렇게 섞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지문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에는요, 이거를 반드시 외우고 있다고, 다 외우고 있다고 알고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문제를 내거든요. 내면은 뭡니까? 100% 맞추고다 싶어가지고 100% 맞추는 문제를 해가지고 내줍니다. 예? 근데 못 내우면 어떻습니까? 갚으리는 거죠. 네, 갚으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정리를 할게. 낙성 계약의 반대 개념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금방 했잖아. 요물 계약. 그래서 요물 계약이 20회 때 나오고요. 지문으로도 계속 나왔습니다. 계약금 계약이 대표적인 요물 계약인데, 요물 계약은요, 현대그룹에는 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주영 회장 밑으로 뭐 쭉 있잖아요. 예? 계보가 있다. 현대, 계보. 이렇게입니다. 현이 뭔데요? 현상광고.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래서 무슨 계보입니까? 현대 계보.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런 식으로 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됩니까? 현대 계보. 못 외울 것 같으면 현대 빼보고 계보는 외워야 됩니다. 계보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보증금 계약도 뭐예요? 요물 계약. 우리 임대차 할 때 보증금 꼽아야 됩니까? 꼽아야 됩니까? 먼저 줘야 되잖아. 이게 요물이야. 먼저 줘야 된다고. 무슨 말이겠죠? 먼저 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요물. 요구할 요자에다가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먼저 요구하는 거 요물 계약이랍니다. 외워봅시다. 무슨 계보를 합니까? 현대 계보. 그래서 요물 계약은 현대 계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무 계약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편무가 있죠. 맞나요? 편무 계약도 정의를 좀 외워야 됩니다. 편무 계약은 사증연이라고 합니다. 사증연. 사용대차. 사용대차가 뭡니까?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 한 사람만 의무지죠. 공짜로 빌려주니까 공짜로 빌려줘야 되니까 한 사람만 의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에 현상광고. 현상광고. 그 계속 현상광고라고 나오는데 현상광고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뭐. 자, 현상광고는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현상범 들어봤습니까? 네. 이 사람 신고하면 결정다수 제거하면 500만 원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많습니까? 은행 가면 많습니다. 은행 가면. 그런데 또 어디 많습니까? 주유소 가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많이 잡히거든.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뭡니까? 눈살미가 좋아가지고 딱 보고 이래가지고 잡는 경우도 있고,
주유소에서 주유하다가 이래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군데 잘 잡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주유소에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하고 이런 데서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사기 이렇게 모르겠으면 새말고 가면 거기 붙여놨습니다. 아시겠죠? 은행 가보면 붙여놨어요. 이거 사기 뭐 보면 강간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걔들 어떻게 합니까?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부릅니다. 아시겠죠?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게 뭐라고요? 현상 광고입니다. 결정된 답선을 제공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돈을 줍니다. 현상금이 2번 나간 적이 있어요. 언제 나간 줄 압니까? 신창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신창원이가 처음에 잡혔을 때 됩니까? 경찰 신고를 했잖아요, 한 사람이.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잡혀갔는데 경찰이 놓쳤잖아. 도망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고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뒤에 갈 때는 뭡니까? 거의 6개 중대가 가가지고 둘러사가지고 너무나 잘 도망가니까 둘러사가 잡았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상금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 줬거든. 그 앞에 사람은 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 잘못했잖아. 그래서 소송 제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어요. 지급하라고. 그래서 2번 지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웅입니다, 걔가. 아시겠죠? 2번 역사상 2번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2번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날부터 뭡니까? 갑자기 경찰들이 됩니까? 골목에서 휙 튀어나와서 끊고, 지나가다 끊고, 왜 그렇습니까? 보충해야 되니까. 불법 유도 갑자기 상 나타나가 끊고. 그래서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그런 거 단속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죠? 보충을 해야 되니까. 네? 보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현상광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현상범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현상광고의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술대회 나가면 작품을 제출해야 되죠. 먼저 제출해야 돼. 무슨 말이죠? 제출했다가 어떻게 돼요? 상 나오잖아. 금상, 은상, 동상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런 계약이 뭐예요? 요물 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헷갈리면 현상 광고를 뭐 현상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현상 광고 시험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나온 거는 요 사용대차 증여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대차 증여 현상 광고 편무계약입니다. 그래서 편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 소위임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소비대차가 뭐냐면요. 돈을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무슨 대차입니까? 소비대차.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돈을 빌려주는 게 금전 소비대차입니다. 근데 금전은 소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죠. 잘 모르시나 보네. 봉급이 들어오면 뭡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뭐 봉급 딱 들어오자마자 뭡니까? 뭐 4대 뭐 빠지고 뭡니까? 뭐라 합니까? 또 보험료 빠지고 뭐 월세 빠지고 카드값 빠지고 이래 보면 뭡니까? 남는 건 뭐 몇십만 원 없잖아요. 그래 또 카드 끄고 또 한 달 살고 그것도 봉급날 또 빠지고 그래서 돈은 뭐라고요? 소비물입니다. 그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무슨 대차다?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인데 여기서 이제 무상의 소비대차. 무상이면은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뭡니까? 한 사람만 의무를 지죠. 이거 뭐라고요? 편무입니다. 그래서 사증현하고요. 무상의 소비대차만 뭐라고요? 편무다 생각하면 돼요. 요 뒤에 거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아시죠? 네,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편무계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편무계약은 어떻게 한다고? 사증현입니다.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 소비대차, 무상의 소비대차.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쌍무계약은 모두 뭡니까? 유상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죠. 그래서 외울 때 됩니까? 쌍유하든지 생유하든지 여기 붙여가. 학교 가면 됩니까? 감사하다 그래야 되죠? 생유를 하죠. 생유. 네? 그래서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무계약 정의가 서로 대가가 들어가잖아. 상무계약 정의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것을 상무계약 하는데 대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근데 유상계약이 모두 상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현상광고 때문에 그래요. 현상광고는 돈을 주잖아요. 유상계약 맞습니까? 유상계약 맞는데 어떻게 돼요? 편무지 편무.
편무 맞죠? 상무가 아니고 뭐라고 편무거든요. 현상광고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외가 있단 말입니다. 예외가. 그래서 모두로 한번 맞다 틀렸다 틀립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쌍유, 생유 이러면 돼요.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됐어요? 자, 이게 뭡니까? 6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6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냥 뭐 한 문제 준다 생각하고 냅니다. 근데 못 내오면요, 날라갑니다. 아, 나중에 모의고사 쳐도 뭡니까? 나옵니까? 나옵니다. 네, 아시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암기하면 맞추고 못 하면 갑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라고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그리고 쌍무 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 계약이다. 반대로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은 현대계보입니다.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편무 계약은 어떻게 한다고? 사증연입니다.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 그 다음에 무상의 소비대차는 편무 계약입니다. 한 사람만 의무 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울 게 뭡니까? 지금 일단. 매매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고 쌍무 계약은 두 번째 외울 게 쌍무 계약 모두 유상 계약이다. 그래서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 이렇게 해놓고 쌍무 계약은 모두 뭐예요? 유상 계약이다. 그래서 생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은 무슨 계보? 현대계보. 편무 계약은 사증연, 무상의 소비대차. 이렇게 해주시면 시험에 무조건 맞춥니다. 기출문제 6문제 나옵니다. 우리가 3월달 돼가지고 4월달 돼가지고 채권법을 할 건데 그때 뭡니까? 여기 6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만 연습하면은 다른 형태의 문제 모의고사 나오든가 이렇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표 2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 봤으니까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173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173페이지 가셔서 1번 문제 있습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이제 금방 했는데 20회 기출입니다. 후딱 찍어 있어. 뭐 이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물 계약은 뭐예요? 현대, 계보, 계가 뭐가 있습니까? 계약금 계약.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9페이지 이제 계약의 성립 쪽으로 갑니다. 계약의 성립은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자, 이제 159페이지 갑니다. 우리가 계약법에서 이게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100%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우리 조금 전에 뭡니까? 판소노트 70페이지에 봤을 때 뭘 했습니까? 판소노트 70페이지에 계약법에서 계약법 총론은 계약의 의, 종류, 그 다음에 나오고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계약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소멸하느냐, 이게 계약법 총론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계약의 성립입니다. 아시죠? 몇 퍼센트 나온다고? 100%. 아시죠? 100% 나오는 거 틀리면 안 돼요. 100% 나오는 거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봅시다.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각각을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를 하죠. 당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X 부동산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 청약이 뭐냐? 이 약이 뭐예요?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 혼인하자고 청하는 건 뭐예요? 청혼. 아시죠? 혼인하자고 청하는 게 뭐? 청혼. 계약하자 뭐라고? 청약. 약이 뭐라고? 계약. 아시죠? 그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1억에 살게 뭐 해야 됩니까? 승낙해야 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청약의 의사표시에 승낙의 의사표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데, 요때는 뭡니까?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들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청약의 의사표시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승낙의 의사표시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시험의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판서 노트는 어디 펴냐면은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인데 72페이지를 볼 거예요. 72페이지. 자, 그러면 책은요. 책은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159페이지. 청약과 승낙되어 있습니까? 네, 청약과 승낙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해 가는 게 어디냐면 판서 노트의 몇 페이지다? 72페이지입니다. 됐어요? 자, 정리하러 갑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X 부동산은 1억에 니한테 팔겠다, 은인한테 팔겠다라고 구체적인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누구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까? 갑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민법은요, 의사표시를 보냈을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2주 뒤에 또 합니다. 2주 뒤에. 어디를 보냐면은 19페이지 한 펴 보세요. 판서노트 19페이지. 판서노트 19페이지. 타이틀이 뭡니까? 안 들고 왔어요? 그 중요한 거 안 들고 왔어요? 나 빌려서 좀 하세요. 네. 판서노트 19페이지 가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의사표시 보낼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원칙이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 말. 예외가 무슨 주의입니까? 발신주의. 맞나요? 자,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냈다. 이거 의사표시 보낸 거잖아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가 원칙입니까?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도달주의. 이게 111조의 1항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장님이 뭡니까? 우리 밖에 있는 실장님이 뭐 한다고요? 도달주의를 실천한 사람이라 했죠. 왜? 집에 뭐 홈쇼핑 걸 막 시켜버리면 뭡니까? 남편이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으로 다 시키거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뭐 7월달, 6월달, 7월달 가면은요, 학원에 택배가 이만히 쌓여있어요. 우리 학원에 시킨 것도 아닌데. 예? 누가 다 사인하고 있습니까? 실장님이. 미역까지 다 받아줍니다. 아시죠? 조기까지 막 받아줘. 오징어 이런 것도 막 이쪽을 시켜가지고 뭐 먹고 자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면은 3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거든요. 학원에 남아서. 예? 그래서 안에서 남았는데 냉장고도 지금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때 되면 냉장고 넣을 데가 없어요. 한 개가 있었는데 냉장고 한 개 있었는데 이제 부족해가지고 한 개 더 바깥에 해놨잖아. 예? 두 개도 다 꽉 찹니다. 얼마나 갖다 놓는지. 예? 그런데 또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월달쯤 되면은 내 반찬 누가 건드렸다고 또 막 한 4억을 합니다. 그럼 내가 또 가서 말리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김치 니한테 줄 테니까 근데 사오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예? 뭐 그것 때문에 반찬 없었다 그래가지고 CCTV 돌리자 그러고 이랍니다. 내 반찬 없었으니까 CCTV 한번 돌리자 그러면서 막 그러고 그런 거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반찬 없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반찬 보충해 드릴 테니까. 아시죠? 집에서 가져올 테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무슨 주의입니까?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을 때 이 사람이 뭡니까? 실장님이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 도달해야 내용을 알 거 아니야. 맞죠? 도달해야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111조 2항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판소도 19페이지 지금 펴져 있죠? 어디에 별표되어 있습니까? 발신 후 나왔습니까? 발신 후 이 말입니다. 의사표시를 발신 후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영향이 없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의사표시가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111조 2항인데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4번, 작년 올해까지 해가지고 5번 나왔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111조의 2항의 내용인데 거기도 별표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이 어떻게 되냐면 발신 후 이걸 뭐란다? 사정 변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판소도 있습니까? 그게 도다리 효과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하거나 재형제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 영향이 없다. 이거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내고 나면 우체통에 딱 집어넣고 넣자마자 돌아서자마자 차에 찡겨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한번 봤던 액션이 있죠? 네. 다시 할게요. 내가 이 X분산 1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딱 집어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에 찡겨 죽어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법에 딱 규정해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된다 하더라도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발신 후 사망하거나 재앙이 된다 하더라도 효력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요 두 개는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다고? 19페이지. 판소도 19페이지 참조하면 돼요. 그 19페이지에 뭐라 적으면 돼요? 또 몇 페이지 참조하면 돼요? 72페이지. 72페이지 참조하면 되죠. 됐습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발신 후 사망하거나 재형이 된다 하더라도 효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 있다고? 72페이지 보면 나온다 이 말이야. 뭐에 나옵니까? 청약의 의사표시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거냐? 청약의 상대방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또. 청약의 상대방. 청약의 상대방은요, 불특정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불특정이 또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이 또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뭐 청약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불특정 다수의 상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뭡니까? 불특정.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특정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반드시 특정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특정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청약의 의사표시와 청약의 유인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청약의 유인. 자, 우리 다시 판소노트 어디로 넘기냐면요. 이제 이 복습을 했고, 몇 페이지입니까? 72페이지로, 72페이지 다시 갑니다. 72페이지 다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의 유인은 우리 책이 위에 있습니다. 청약의 사표 위에 있어요. 그 내용 정리할 거예요. 청약의 유인은 뭡니까? 유인.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구합니다. 구인 광고를 하잖아요. 구인 광고. 합니까? 하죠? 그래서 구인 광고 요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의점에 구인 광고 하면요, 100장이 온답니다. 편의점 알바하려고 100장이 온대요. 100장. 거의 100장씩 온대요. 뭐가? 이력서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는데 그 중에서 뭡니까? 점장이 보고 괜찮은 애를 뭡니까? 선택하잖아요. 그럼 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청약의 유인입니다. 유인. 네? 청약 유인. 구인 광고. 됐어요? 네, 구인 광고. 그 다음에 열차 시간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열차 시간표. 이 열차 시간표. KTX 한번 타보셨습니까? 네. 타보면 알아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면 몇 시차 딱 볼 거 아니야? 네. 시간표 몇 시차 있잖아요. 그 몇 시차가 뭐예요? 열차 시간표죠. 네. 열차 시간표는 뭡니까?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뭡니까? 몇 시차 주세요 해가지고 카드 였잖아요. 청약. 뭐가 나옵니까? 승차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승낙.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열차 시간표는 청약의 유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28회 때 나왔던 게 또 뭐가 나냐면은 아파트 분양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도 뭡니까? 청약의 유인입니다.
됐어요? 아파트 분양 광고도 청약에 뭐라고요? 유인이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광고도 청약에 뭐라고? 유인. 그래서 신문지에 보면 옆에서 삽질해가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 뭐 여기 뭡니까? 여기에 뭐 롯데 시네마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 땅값이 아파트가 올라간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양 광고도 뭡니까? 청약을 꼬시기 위한 유인책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입니다. 한 개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3시간 수업 마치고 밥 먹으러 갑니다. 거기서 딱 보니까 차림표 있어요. 차림표가 아니고 차림표. 알죠? 차림표가 뭐냐면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얼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이러면 청약, 승낙이 뭐요? 밥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액션 전부 다 뭐예요? 계약으로 유지하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간다. 그럼 뭐예요? 되죠? 뭐 되든가 1,300원 넣든가 한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고 뭡니까?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승낙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승차 계약도, 승차 이런 것도 뭡니까? 전부 다 계약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차림표도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이다. 유인. 근데 유인이 아니고, 청약인 게 있어요. 자판기. 자판기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뭐 500원, 300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판기는 가격표가 딱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돈 딱 넣고 누르면 바로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잘 모르시나? 바깥에서 한번 뽑아볼까요? 돈 넣으면 바로 되잖아요. 이게 청약이야, 청약. 500원, 뭐 커피 500원, 커피 300원, 200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뭐예요? 좀 청약이에요. 그걸 돈을 넣고 누르면 뭐가 되면 톡 떨어지잖아요. 승낙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자동 판매기, 자판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야? 청약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이 신정시장 가보셨습니까? 신정시장. 신정시장 가면은 상품 막 진행해놨는데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콩나물에 옆에 가격표 붙어 있습니까? 예? 고등어 옆에 그 가격표 고등어 옆에 붙여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뭡니까? 청약의 유인입니다. 시장 가면은. 근데 여기 마트 가면은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있잖아. 그거는 청약이에요. 백화점 가면은 가격표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잖아요. 이 청약입니다. 그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청약. 그냥 진행해놨다 뭐요? 유인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지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여기 경주 쪽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와요? 여기 참외 갖다 놓고 이 차에 딱 해가지고 참외 파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인형 갖다 놓고 인형 파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유인이야, 유인. 아시겠죠? 차림표인데 좀 가격 있잖아. 가격표 있죠. 근데 내가 뭘 달라고 청구했을 때 뭐예요? 청약이지. 네? 이거 따지지 마시고요. 따지지 마시고. 시험은 뭡니까? 자판기는 뭐라고요? 이거는 청약이고, 요 차림표는 빼보자 가면 빼보면 돼요. 일단 떨어지네. 또 차림표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이게 청약이에요. 승낙이 뭐예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열차 시간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청약의 유인.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단순한 상품의 진열은 뭐라고요? 청약. 단순한 상품의 진열은 청약의 유인. 그런데 이제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약이죠. 가격표가 붙은 경우는 이게 뭐라고요? 청약입니다. 청약. 근데 우리 시험에는 자판기만 나왔어, 자판기. 그리고 아파트 분양 광고 나왔던 거 2개 얘기합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는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 자동 판매기는 뭐예요? 청약.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요것도 있잖아요. 19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내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소노트 19페이지. 19페이지 보니까 지금 도달의 효과 밑에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도달 효과 할 때 요거 중요하다고 발표해놨죠. 요거 해놨잖아. 발신 후 사전 변경된다 하더라도 거기 혈액 영향이 없다. 돼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안 돼 있나요? 19페이지. 도달 전에는 이거 되네요. 거기 적어놔야 되는데 도달 전이면 처리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도달 후에는 위에 적어놔야 돼 이거.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예. 도달 전에는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달 전 나왔죠 거기는.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는데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요거.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이 말하고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내가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여기 시세를 알아보니까 그 전에 안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뭐예요? 1억 5천이야 지금. 그럼 얼마? 5천만 올랐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얘한테 전화합니다. 야 도착했나 편지 이랬거든요. 그럼 편지 도착 안 했는데 이러잖아요. 그럼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잡아 째버려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내가 1억 5천짜리인데 1억이라 팔겠다 의사표시를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단 말이야. 그럼 받았나 했는데 안 받았대. 그러면 당장 잡아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버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요?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법률용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도달한 후에는 1억에 팔겠다고 도달해서 받았나요? 받았다 그러면 1억에 계약해야 돼. 누가 승낙해버리면? 을이 승낙해버리면. 무슨 말이죠? 을이 승낙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거기에 19페이지도 요거 정리해 놓읍시다. 도달 전 나왔으니까 밑에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판소노트는 또 72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 7번째 갑니다. 승낙 적격입니다. 승낙 적격. 다시 이제 72페이지 넘기세요. 72페이지에 승낙 적격입니다. 승낙 적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5월 1일 날 보내면서 6월 1일까지 답을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네? 그래서 한 달 기간 준 거죠. 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5월 10일 날 받아가지고 생각하다가 5월 15일 날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5월 25일 날 도달했어요. 내한테. 그럼 계약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승낙 기간 내 도달했으니까 계약은 성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승낙 적격이라는 것은 무슨 기간을 정했을 때는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뭐야 됩니까? 도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 내? 상당한 뭡니까? 상당한 기간 내 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청약의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일단 필기 다 돼 있죠? 요 내용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계약을 뭡니까? 청하는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적이고 반드시 구체적이면서 일방적 의사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청약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의사표시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재연된다 하더라도 효력 영향이 없다. 유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청약의 상대방은 뭡니까? 특정, 불특정. 불특정. 자, 보세요. 자동 판매기는 뭡니까? 가격표가 붙어 있죠. 근데 청약인데 아무나 와서 뽑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도 된다.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필요는 없다.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의 요인은 뭡니까? 구인 광고라든지 아파트 분양 광고라든지 열차 시간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청약의 요인. 자, 근데 자판기는 뭡니까? 자판기는 청약입니다. 청약. 가격표가 붙어 있는 뭡니까? 상품의 진열은 상품의 진열인데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청약. 그 가격표가 붙지 않으면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유인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그 다음에 승낙적격이라는 것은요,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뭡니까?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청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낙을 해야 되잖아. 승낙하든지 말든지는 뭡니까? 자유예요. 승낙을 하든지 말든지는 뭐라고?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승낙을 하든지 말든지는 자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승낙의 상대방에 대해서 합니다. 상대방. 팔겠다고 했는데 답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갑이 돼야 됩니까? 병이 돼야 됩니까? 갑이죠? 네 내하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답을 병이한테 가서 네 내하고 결혼하자 하면 결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내하고 결혼하자 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내한테 가서 그래 오케이 하잖아. 네? 맞죠?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특정된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뭡니까? 결혼할 때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뭐 좀 반지를 주잖아요. 결혼 주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그 이제 여자분이 반지를 쓱 챙겼다. 뭐요? 묵시적 승낙이야. 그 결혼되는 거야. 바로 다음날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자, 그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답을 승낙하기 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반지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지를 주면 쓱 챙기죠? 결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됩니다.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승낙의 의사표시다. 그러면 반드시 답을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사람이 답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특정돼야 됩니다. 이 특정인데 이 특정이 누구라고? 청약자에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청약자 여기서 누군데? 갑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게 생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연착한 승낙 이런 게 있죠. 연착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답 달라 그랬어? 요게 무슨 기간이라고요? 승낙 기간인데 요 기간을 지나서 6월 5일날 도달했다고. 6월 5일날. 그러면 이거는 승낙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이거 효력은 없는 거죠. 원칙은. 연착한 승낙은 새로운 뭐로 볼 수 있다고요? 청약으로 볼 수 있답니다. 연착했다 하면 그 승낙이 아니고 뭐라고 새로운 청약을 봐가지고 다시 갑이 뭐하면 승낙하면 계약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연착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책에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억에 팔겠다 하니까 너무 비싸대. 500만 까두고 하랍니다. 그러면 내용을 변경했죠.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조건을 또 뭐 했습니까? 변경했잖아. 맞나요? 네.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데? 새로운 청약으로 본답니다. 뭐로 본다고? 새로운 청약입니다.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뭐로 본다고?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얘가 1억에 팔겠다고 했는데 얘가 야 500만 까도 9,500만 하자라고 하면은 9,500만 원 하자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1억에 대한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판례의예요. 거절하고 9,500만 원 다시 하자라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막 지금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500만 까주자. 그래 9,500만 합시다. 다시 뭐 하면 얘가 승낙하면 계약 승인한다고요. 아시겠죠? 우리 그것도 보통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사는 사람은 좀 싸게 사라고 하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뭐가 나온다? 이런 내용 나온단 말이에요. 조건 변경하고 내용 변경했을 때는 이때 이걸 뭐라고? 새로운 청약이에요. 9,500만 원. 그래서 여기다 다시 갑이 뭐 해줘야지? 승낙을 해줘야 계약이 1억이 아니고 9,500만 원에 승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우리가 이제 대화자 관계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화자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자 관계예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뭡니까? 대화자예요. 근데 격지자는 뭡니까?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냈을 때 격지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발신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취하고 있다. 자, 그러면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냐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갑이 을에게 6월 1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고 승낙기간 정해서 5월 1일 보내고 청약 의사표시가 5월 10일 날 도달했습니다. 근데 생각하다가 얘가 5월 15일 날 그래 할게 발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낙 기간 내 도달하면은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5월 15일이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이 매매를 중개를 해줬는데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중개사님 6월 1일 날까지 답 달라 해가지고 내가 5월 날 보내고요. 5월 10일 날 받았는데 얘가 5월 15일 날 내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5월 25일 날 도달했어요. 계약 승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대답 못하면은 뭐면 안 되겠죠? 5월 15일이다. 네?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무슨 자다? 격지자 간에는 발신주의. 5월 며칠이라고? 15일이 계약의 성립 시기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이제 뭡니까? 9,500만 원 하자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겠죠? 중개사님이 여러분들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거는 앞에 1억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해야 9,500만 계약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이런 내용들이 계약할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생겨 안 생겨? 많이 생기니까 시험에 뭡니까? 매년 냅니다. 매년. 아시겠죠? 매년 이거 맞추면 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돼야 계약은 성립을 하는데 청약의 의사표시의 이 내용, 그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 이 내용이 시험 지문으로 나온다. 5개 지문 골라서 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체크하고 갑시다. 159페이지 청약과 승낙 나와 있는데 청약 나와 있죠? 청약이란 이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자, 이 포인트가 그겁니다. 현관펜.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체적이고 뭐라고요?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또 별표입니다. 1번 또 별표인데 확정적 구체적 의사표시다.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두 번째 줄. 불특정 다수인이든 상관이 없다. 불특정 다수인 현관펜이시고. 그 자판기가 불특정 다수인이 뽑아볼 수 있잖아요. 그 자판기가 대표적인 뭡니까? 상대방의 불특정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되는 것이다 돼 있죠. 그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입니다. 꼬시는 게 뭐예요? 유인이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 광고라든지 임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라고요? 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입니다.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데 있는데 밑에 527조 돼 있죠. 여기 뭐가 빠지냐면은 뭐한 후에는 도달한 후에 빠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법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약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뭐한 후에는 도달한 후에는 여기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집어넣고, 자,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밑으로 갑니다. 두 번째 줄에 줄 거면 돼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할 때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달한 후에는 이 말입니다. 도달한 후에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승낙으로 갑니다. 승낙은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청약에 대한 답이죠. 맞습니까? 네.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에 줄긋고 형합편입니다.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 맞죠? 특정인 누군데? 청약자에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승낙기간 나와 있습니까? 승낙기간 나와 있어요?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내에 통지해야 되면 두 번째 줄 나옵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있어야 하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해야 계약은 성립한다. 요거네 요거.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지냐면은 요게 빠져 있어요.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연착한 승낙이라든지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연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자, 조건과 내용을 변경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 두 개를 적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528조 나와 있습니까? 528조 한번 볼게요.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인데 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받아야 효력 발생하잖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당연한 얘기고.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연착했죠. 네. 자, 연착했단 말이야. 도달한 후 보통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의 연착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줄 거야 됩니다. 연착하면 연착 통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 청약자가 전항 통지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승낙의 통지가 연체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일단 두 개 딱 묶어놓고 이게 뭐냐? 73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판소 어때? 73페이지. 73페이지 폈습니까? 밑에 가면은 사고로 인한 연착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요 6월 1일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요때 이제 뭐가 하냐면은 뭐 태풍 지진 나가지고요 도저히 배달이 됐나 안 된다 안 돼가지고 6월 5일 날 배달이 됐단 말이야. 사고로 뭐 됐다고? 연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6월 1일 다 달라고 했는데 6월 5일 날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찾아와서 말합니까? 아니 분명히 6월 1일까지 답 달라고 했는데 6월 5일 날 도달했어요. 주의사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계약하고 싶나 물어봐야 돼요. 하고 싶은데요 라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연착의 통지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해 안 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연착의 통지 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한다고. 근데 계약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연착의 통지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연착의 통지에 6월 1일까지 다 달아있는데 이 6월 5일에 도달했으니까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착의 통지를 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판소 되어 있어. 승연 통지가 뭐야? 승낙 연착의 통지입니다. 승연 통지. 승연 통지 돼 있죠?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면은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승인 안 하고 계약 통지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도달했을 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는 얘기는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얘가 찾아와서 뭘 얘기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 묻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계약하고 싶으냐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고 싶으냐 말고 싶으냐 물어봤을 때 얘가 하고 싶다 그러면 가만 있어라. 뭐 통지하지 말고 연착에 통지하지 말고. 그럼 연착된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계약 승인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연착 통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설명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돼야 뭡니까? 이 사람을 또 어떻게 이 사람도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는 거죠. 법에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528조 내용입니다. 그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연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고로 연착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은 연착되지 아니한 걸로 되죠. 계약 승인을 하고. 근데 연착 통지하면 계약 승인하지
않는다가 이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9조 갑니다. 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자, 줄 거야 됩니다. 뭘 줄 거야 됩니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의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칠판에 적혀 있죠? 뭐를 적었습니까?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도달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답니다. 그 내용이고 529조 내용입니다. 530조 갑니다. 연착된 승낙의 효력입니다. 우리 아까 뭐랬습니까? 연착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착한 것은 새로운 청약을 봐서 계약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나옵니까?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 읽어볼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승립한다. 자, 줄 것이어야 되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승립을 한다. 줄 것이고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가 올 거 아니야 나중에. 그 기본서를 봤는데 딱 받았어. 책에다 이름 적어보죠.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름 적으면 뭐 사야 됩니다, 무조건. 반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여성분들이 뭡니까? 뭐래요? 화장품 가게 가가지고 뭐 샘플 막 쓰다가 너무 좋아. 그거 딱 꺼내가지고 비닐을 확 잡아 뜯어보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된다. 이게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받았다. 책에다가 이름 적어보면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야? 계약 성립을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본다 적어 놓으시고. 다음 주에 한다. 네? 다음 주에 왜 합니까? 책이 오거든요. 설명드렸어요. 미리 얘기했어요. 이름 뭐 살 것 같으면 이름 적고 안 살 것 같으면 쓰지 마세요. 알죠? 예,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나?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적고 이렇게 선다 이런 얘기는 내가 사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계약 성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성립을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은 망한 것으로 본다.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요. 교차 청약이 나옵니다. 교차 청약은 어떤 겁니까? 교차 청약은 이 재판 보세요. 1억에 이 부동산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받아서 보내면 승낙이야. 근데 받기 전에 얘도 네 거 살게라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러면 이것도 청약, 이것도 청약. 그렇죠? 그러면 청약인데 금액도 똑같아. 1억. 목적물도 똑같아. 당사자도 똑같아. 이거 말한다? 교차 청약이란다. 그러면 계약 성립 시기는 이때일까 이때일까 언제입니까? 요때입니까 요때입니까? 청약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빨리 말. 청약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럼 이날 아니면 이날이겠네. 근데 얘도 내용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청약이 도달한 시점, 최후의 도달한 시점 몇 절입니까? 5월 25일이 계약 성립 시기입니다. 교차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내용이 동일하고 당사자 동일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33조 갑니다. 읽어볼게요.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청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한다. 청약은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니까. 근데 이 도달을 발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28회 때 나왔었죠. 이게 발송이 나왔다고. X. 뭐라고요? 발신주의도 아닙니다. 발신도 아니야. 뭐라고? 도달입니다. 왜? 청약은 뭐니까? 교차 청약이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무조건 도달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고. 6번 갑니다. 우리 했던 거야.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팔겠다 했더만은 야, 이렇게 비싸다. 9,500만 원 하자. 이랬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변경한 승낙은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하여 승낙할 때는 그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억에 팔겠다는 이 말을 청약 의사표시를 거절하고 내가 다시 뭐니까 9,500만 원 하자고 청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그래서 뭐랍니까? 이게 조건과 내용을 변경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답니다. 본다. 그래서 다시 얘가 9,500만 원에 대한 승낙을 해줘야 계약은 성립하는데 1억이 아니고 9,500만 원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계약의 성립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성립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뭡니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네?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일 때 계약 성립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교차 청약.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계약의 성립의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디냐면은 판소 노트에 어디 가냐면은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70페이지. 70페이지 폈습니까? 성립 있죠? 성립에 527조부터 534조까지 되어 있잖아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를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교차 청약이 있고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립하는 게. 알겠습니까? 그게 성립하면은 이제 배우는 게 뭐라고? 효력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체계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면 이제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했는 김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합시다.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1번 문제 풀어봤었죠. 173페이지에. 그럼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2번. 옵니까 있습니까? 격지자 줄 것이고 격지자인데 청약입니까? 승낙입니까? 계약에서 청약은 돼 있는데 청약은 무슨 주의? 그렇죠. 우리 여기 해놨잖아. 청약의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라고? 도달주의인데 발송 나오면 O입니까? X입니까? X.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의 격청 그죠? 격지자 간의 청약은 뭡니까? 발송이 아니고 도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요겁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 격승발 이렇게 있는데 격승발 아시죠? 그래서 격지자 간에 승낙이 들어가야 발송이 나옵니다. 격지자 간에 청약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도달이 나와야 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2번 지문은 틀렸죠? 자, 맞게 하려면 청약을 뭐로 고쳐야 돼? 승낙으로 격승발로 고쳐야 됩니다. 격승발.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는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있다 해야 되죠. 그래서 효력이 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X. 4번은요. 금방 위에 했던 거 아닙니까? 맞는 거단 말이에요.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우리가 대금 낮추는 거예요. 5번 보세요. 금액 낮췄다며. 낮추면 새로운 청약 가지고 계약 승인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5번은 옵니까 있습니까? X.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하였는데 을이 있어 대금 낮췄다. 9,500만 원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는 계약 승인한다 한다? 안 한다. 다시 갑이 뭐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승인한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X고 그 다음 넘기시니까 6번 어떻습니까? 교차 청약이죠.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을 한다. 교차 청약은 도달이죠. 양청약이 도달한 때 효력이 성립한다. 계약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지문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어디로 다시 넘어가냐면요. 161페이지 이제 효력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